이 책의 제목은 B급 세계사입니다. 역사에서 A급이나 B급의 구분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에 가담된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 큰 역사와 작은 역사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역사들이 모여서 또 큰 역사를 만드는 것을 생각한다면 작은 역사 또한 B급이라는 등급 구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십자군 전쟁, 백년전쟁, 1, 2차 세계대전 등도 결국은 그 이면의 작은 역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큰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B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 등급이라는 게 결코 수준이 낮은 역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피라미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한 가지는 바로 노동 착취입니다. 거대한 건축 구조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계가 갖춰져야 하고 그 중앙 권력의 일방적 지시에 따를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만리장성도 그러한 중앙 집권과 노동력 착취의 결과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피라미드는 그런 강압적 노동 착취의 결과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나일강은 7월에서 10월 사이에 범람을 하는데 그 기간에 농민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때 이집트의 집권자들은 마치 미국이 경제 대공황의 타겟책으로 커다란 국가 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제공했던 것과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즉, 피라미드 공사를 더 늘려서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피라미드는 집권자들과 서민 모두를 위한 합리적 계약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피라미드는 노동 착취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합리적 타협을 통해 그 당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참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햄버거의 기원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햄버거를 먹으면서 왜 그 속에 햄이 들어있지 않은지 의문을 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왜 햄이 안 들어있는지보다 내 자신이 한 번도 햄버거의 이름 속에 등장하는 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게 더 신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심하게 넘기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쨌든 햄버거에서 햄은 먹는 햄이 아니라 독일의 함부르크라는 지명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함부르크 상인들은 헝가리 사람들이 먹던 양념한 고기 육회인 타타르 스테이크를 보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조금 다르게 요리를 한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헝가리인들이 즐겨 먹던 타타르 스테이크라는 것도 사실은 몽골 유목민들이 먹던 것이고 과거 몽골 제국의 침입으로 헝가리에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햄버거 하나에도 많은 큰 역사적 사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는 말처럼 인류 역사의 중심은 겉에서 보기에는 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종종 여자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국가의 멸망을 특정 여자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남자들의 무책임한 핑계이기는 하지만 중국 고대사에서도 남자들이 마음을 흔들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은나라의 달기는 주지용림이라는 고사 성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왕은 그녀와 함께 퇴폐적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중국 서주시대 마지막 왕인 유왕의 여인이었던 포사라는 여자는 비싼 고급 비단을 찢는 소리를 좋아했는데 그 포사의 마음을 사기 위해 왕이 계속 그녀가 찢기 위한 비단을 사면서 국가 재정이 크게 어려워졌고 그 이후에는 거짓 봉화를 올리는 것으로
재미를 찾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시라는 여인은 와신상담이나 우월동주라는 고사 성어가 나온 시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미인계라는 계략의 대표격이 되었던 여인으로 월나라가 오나라를 점령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여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그 존재감이 크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최종 책임은 주도적 결정권자에게 있는 것이고 국가의 쇠망은 보통 사리분별 못한 권력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최종 결정권자는 대부분 남자였기 때문에 한 국가의 부흥에 있어 남자를 도운 특정 여인의 역할을 크게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한 국가의 멸망과 쇠락도 특정 여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여성 수영복으로 인기를 끄는 비키니 수영복의 이름은 핵실험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1946년 7월 1일에 비키니 섬에서 큰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일 뒤 프랑스 파리에서는 루이 레아르가 자신이 디자인한 수영복에 비키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파격적 디자인의 수영복은 핵실험 이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그 인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수영복 이름을 다르게 지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초반 파급력은 크지 않았을 수 있지만 결과에서는 역시나 큰 인기를 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비키니라는 명칭을 핵실험을 한 장소보다는 그 디자인적 파격에서 강하게 인식을 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